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만 통해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 오랜만에 좀 양시장 동반 하락이 나오니까 조금, 이게 뭔가, 추세 하락인가? 이런 생각, 추세 반전인가? 이런 생각 잠깐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상세히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환절기입니다. 각별히 감기에 좀 유념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 대구 강연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투자하는 곳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다시 추세 하락으로 가서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불안해들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참 웃음을 잃지 않고 계시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이죠, 그죠? 사람인 변에 말씀은 자, 믿을 신자입니다, 그죠? 예. 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저를 믿으셔야 되고, 예병군 멘토를 믿으셔야 돼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공통된 교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감들을 쌓아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수없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진짜 다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접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족분들과 나누었던 종목은 한 번도 손절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손절을 안 했으면 다 손실 중이겠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다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했어요. 자, 동성제약 아직 팔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분들하고 했던. 이게 4,000원대 잡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금일 상한가 갖는 에코플라스틱.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에코플라스틱. 자, 그리고 사실 일동제약은 매도를 했습니다. 금일 상한가는 같지만 일동제약은 가족분들하고는 매도를 했어요.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 지금 수익이 크게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 종목들, JBM 뮤지먼트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적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자, 최초 매수가는 3,8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800원까지 내려갔어요. 수도 없이 전화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성장성이냐? 신라호텔 실적 다 확인했는데 이만큼 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장성이냐? 나는 항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아시는, 즉 교감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식으로 계속 사모은 거예요.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계속 했는 겁니다. 그분의 수익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이 한 종목에서만. 그죠? 그러면 이 교감, 즉 믿음을 통해서 고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올라오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종목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뭐 제가 여러분들 이 앞에 서서 마치 어떤 교단 그리고 뭐 어떤 교주로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와의 교감을 통해서 믿음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전 종목 포트폴리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부터 좀 짚어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시황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시황, 즉 숲이 안전해야 업황이란 게 존재를 하고, 그죠? 시황이 먼저 좋아야 그 다음 업황을 보고 그 다음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 종목을 먼저 찾고 업황을 보고 종목이 떨어지니까 업황을 봐요. 그리고 업황이 안 좋다고 판단되니까 시황을 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숲이 안전해야 그 업황 전체의 안전성도 담보가 되는 거고 종목 전체의 안전성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 시황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업황까지 좋아야 그 종목, 즉 숲에 작은 숲이 큰 숲이 있다면 그 나무가 뭉쳐져 있는 나무 터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터울들이 안전해야 그리고 내 나무가 안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맞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역행하는 순서를 자꾸 밟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시황을 체크하는 버릇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요 방송을 할 때 늘 시황 먼저 체크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쓸데없이 왜 종목 얘기만 하지 왜 자꾸 시황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숲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숲이 안전해야 되기. 숲이 불안전한데 내 나무만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오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시황 먼저 짚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 시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동반 하락이 나왔어요.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길래 이래 하락이 나왔습니까? 누가 팔았을까요? 자, 수급 주체, 개인, 기관, 외인. 그죠? 근데, 기과가 되어 있네요. 그죠? 기관입니다. 자, 외인. 그죠? 외인. 자, 개인. 그죠? 그런데, 자, 기관은, 자, 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피에서 매도를 쳤어요. 코스닥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자,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소폭 매도를 했어요. 그죠? 소폭. 자, 코스닥도 매도를 했어요. 그죠? 제 코스피. 자, 피, 닥. 그죠? 피닥. 이렇게 합시다. 자, 외인은, 자,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자, 이 수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이 수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정말 적은 거래대금이었습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크면서 샀고, 거래대금이 크면서 팔았고가 되면,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애게 수준 정도입니다. 부끄러운 수준 정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죠? 거래대금 활성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시간에 상한가 10%. 그죠? 내년부터 장중 상한가 30%. 선물 단기 매매하라고 상하한가 밑에 또 그 가운데 또 상한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매수를 못 걸어 놓으니까 결국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면서 여기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 로스를 안 하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수는 못 걸어놔요. 미리. 그죠? 못 걸어놔. 이 안에서만 매도를 걸어 놓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결국 뭐야? 단기치란 얘기잖아. 그죠? 단기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런 거 아예 잊어버리고 쭉 이거 뭐 리스크 관리 참 필요 없고 그냥 쭉 들고 가는가. 그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은 안 늘어납니다. 왜 안 늘어날까요? 거래대금 왜 안 늘어날까요? 경기 부양이 똑바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부양책 썼는 거 지금까지 썼는 거 보면 금리 인하가 답니다. 예. 나머지는 다 국회에 가 있어요. 그죠? 예,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고. 금리 인하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담배값 인상. 이 금리 인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담배값 인상은. 특히 우리 같은 흡연자들 앞에서는. 그죠? 예. 담배값 인상. 이게 경기 부양하겠다 해놓고 서민들의 끼견을 막는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 확보를 한답니다. 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경기 부양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돈이 있나? 돈이 없어서 자들이 지금 세수 확보 먼저 하고 경기 부양 나중에 하는 거 아이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대금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지요, 경기 부양하면서 담배값 인상한다 하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도. 자, 가까운 일본부터 살펴봅시다. 아베. 별로 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는데, 욕구나이 데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아베. 좋아하진 않는데, 적어도 경기 부양에서는 화끈했습니다. 일본의 전 세륜기를 다 돌려라 했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돈 계속 찍어라. 돈 계속 찍어서 풀어라. 돈 풀어라. 돈 나눠줘라. 돈 풀어라. 돈 나눠줘라. 그들이 쓰게끔 해줘라. 세륜기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41조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 해놓고 담배값 인상해버립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 말은. 일본이 아니랬잖아요. 그죠? 41조가 아니라 계속 세륜기를 찍어내라 그랬잖아. 담배값 인상도 안 했잖아요, 그들은. 그죠? 그래,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간파한 거예요. 지금 초이노믹스에서 한 것은 딱 하나, 금리 인하가 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승장이 안 되는 거고, 개별적 테마, 즉 개별적 정책 호재가 되는 오늘 그 애니메이션 관련 주죠. 그죠? 애니메이션. 대원 미디어.
손오공, 오로라, 삼장법사는 없습니다. 그죠? 손오공, 오로라, 저팔계 다 나올 뻔 했습니다. 그죠? 이 무슨, 회사 이름들이, 예, 오로라 공주, 예, 그렇습니다. 자, 레드로버. 땅콩 도둑들, 그죠? 너짜.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개별적 정책 호재. 그 전체적인 거래대금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라 그러면 경기부양책이 담배값 인상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예. 담배값 인상하는 건 세수 확보에 대한 긴축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담배에 대한 설문조사 했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답니다. 저는 소득 수준도 높고 학력도 높은데 금연 성공률이 떨어지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저는 소득 수준이 안 좋거나 학력이 좋지 못하거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자, 학력도 좋고 소득 수준도 좋지만 금연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거 왜 안 올라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오르고 있는데도. 그죠? 계속 괴롭히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금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다는 것은 자, 서민은 아니란 얘기예요. 중산층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소득 수준이 높다잖아요. 그죠? 학력이 높다고 반드시 소득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서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민이란 얘기죠. 이 서민의 고통을 더 주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게 경기 부양이 안 되죠. 그리 거래대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변수, 즉 거래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본은 지금 거래대금 활성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돈을 풀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경기 부양했으니까 거래대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부양을. 자, 돈 계속 찍어냈잖아요. 그죠? 돈. 문제는 돈이잖아. 증시가 돈이잖아요.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활성화를 하면 결국은 이 돈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왜 없어진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까요? 5만원짜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는 죽어들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5만원짜리가 나오면서 100원짜리의 가치가 거의 예전에 10원짜리 가치처럼 떨어졌는데, 그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머니에 있으면 귀찮은 돈이 되어버렸어요. 100원짜리가. 그 물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 경기는 떨어졌어요. 이유는 이 5만원짜리가 나오면서 5만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유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만원짜리가 유통이 안 된대요. 그럼 이 5만원짜리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마늘밭, 포도밭, 그죠? 자금 세탁, 이런 불법적인 곳에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아주 세금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실 납부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롱 속 포도밭 이런 쪽에 숨겨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 유통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세금이 두려워서 돈을 숨겨놓을 정도면 이분들은 상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에서 원래 이런 다이아몬드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래시계형. 중산층이 적고 서민이 많고 잘 산 사람이 많은. 즉 이런 모래시계형이 지금 돼 있어요. 그죠? 이 모래시계형 중에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5만 원을 감춰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풀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를 잡겠다. 지하경제 잡겠다 했잖아요. 그죠? 지하경제. 자, 잡아내겠다 했잖아요. 쉽게 안 잡히죠. 네. 이게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죠? 뭘 통해서? 수많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TV만 틀면 나오는 저축은행 광고들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출, 서민 대출은 늘고, 그것도 이자가 센 대출은 늘고, 그죠? 이들이 불법을 하면서도 벌금 내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지하경제가 안 잡히고 오히려 활성화가 된 거죠. 그죠? 벌금 내면서도 하겠다. 벌금의 규모가 약하니까. 그죠? 자, 이런 얘기 제가 왜 드릴까요? 시황 얘기하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뭐가 답답하냐?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한 의지를 보인 정부가 끽 잡았는 게 금감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만 교체가 됐고, 그죠? 하는 총재만 교체가 됐고, 금리 인하만 한번 단행이 됐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안 되니까 자꾸 지금 고점을, 즉 박스권 상단을 뚫지를 못하고 그 거래대금 미미한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하락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우리가 베어마켓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베어마켓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이번 주 장의 변동성 요인 한번 들어봅시다. 뭐 있을까요? 자, 첫 번째 FOMC. 지겹다, 지겨워. 진짜 지겹습니다.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지겹도록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이만큼 맷집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요? 아니죠. 올라간 게 없는데 이거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할 때도 올라간 게 없는데 이거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떨어집니다. 이미 미국은 경기가 살아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죽지는 못합니다. 그죠? 두 번째, 시리아, IS, 이즈, 걔들 계속 잡겠대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자, 자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셰일가스로 인해서 자원을 확보해 놨대요. 셰일가스청으로 해서. 그죠? 문제 안 됩니다. 자, 국지전적 성격이에요. 전면전 안 돼요. 그 작은 단체하고 지금 세계가 싸우고 있는데 무슨 전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거 안 돼요. 자, 세 번째. 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우크라이나. 자, 누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FBI 출신이라고 얘기하던데. FBI는 미국에 있고요. 그죠? 이분은,
러시아의 대통령 KGB 출신입니다. 그죠? KGB. 예전에 KGB를 이거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코리아 골드방이라고 해서 코리아 그 골드방이 코리아 방위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건 농담이고. 자, 이 KGB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강경 노선을 안 걷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강경 노선. 근데 강경 노선 못 걷습니다. 지금 그분도 연세가 많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나이 들기 전에 참 집사람한테 큰 소리 많이 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지금 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즉 강경 노선 일변도로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위험한 수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죠. 네. 그래서 네 번째.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스코틀랜드 선거예요. 그죠? 스코틀랜드 선거. 자, 우크라이나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잡혀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얘기는 뭐냐면 전면전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면전이 힘들다. 지금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 기득권이라는 걸요, 여러분들 쉽게 못 놓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만약 내가 뭐 어떤 여러분들에 의해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아니면 또라는 식으로 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더 크게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 힘든 나이예요. 힘든 나이고 이걸 하게 되면 잃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 강경으로 나가면 지금 국제적으로 잃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죠? 국제적으로 잃는 게 더 많아요. 지금 누가 하나가 큰 힘을, 즉 미국도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판국에 러시아가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큰 소리를 내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하다는 거지. 여성 호르몬이 주요 답변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예. 아니마. 그 스코틀랜드 선거가 있어요. 이 나라 독립이 우리 지금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유럽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스코틀랜드 독립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영국은 유니온이라고 해서 4개의 국가가 연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4개국이 연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독립성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브레이브 하트. 누가 나오는가 하면, 멜 깁슨이 나옵니다. 멜 깁슨이 나와서, 소피 마르소하고 사랑 얘기는 아니고요.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멜 깁슨이 외치죠. 프리덤! 자유를 외칩니다. 이 굉장히 자유를 외치는,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뿐이고, 이게 큰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선거가 전쟁으로 번질 확률도 없고, 그죠? 리스크가 될 확률도 떨어집니다. 그죠? 이거 갖고 뭐 지금 증시가 빠진다. 이건 좀 근거 자체가 약한 것 같아요. 치마 입은 사람들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스코틀랜드 그 백파이프 들고 치마 입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화면으로 보셨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치마 입은 남자들입니다. 프리덤을 외치고 있지만. 그죠? 예, 그래서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 FOMC 지겨울 정도로 나왔던 얘기, 시리아 크게 지금 영향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즉, 이 작은 북지전에 불과하다는 거,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 선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시장의 베어마켓 요인이 되기에는 좀 근거 자체가 약합니다. 그러면 상승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불마켓적 요인은 뭐냐?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에벤구 멘토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뭐예요? 우리 대세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중국. 그죠? 중국이 있어야 돼. 중국이 올라와야 돼.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중산층,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그죠? 중국은 지금 이 구조로, 다이아몬드 구조가 맞아요, 이제. 중국 중산층이 크고, 그죠? 중산층이 굉장히 지금 크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조금 약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죠. 그죠? 그래서 소비,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주식이 뭐예요? 화장품주, 그죠? 화장품주, 또 뭐 있었습니까? 밥솥주,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최근 철강주,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었나? 많았는데. 자, 이런 하여튼 기타 등등, and so on and so forth. 자, 기타 등등. 많이 지금 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관련주도 가고 있죠. 그죠? 영유아.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것들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즉, 소비가 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경기가 살아 돌아오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회복.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되면 최대의 수혜가 어디냐? 일본일까요? 중국 경기가 살아도는데 일본이 최대 수혜주가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여차하면 일본하고 지금 전쟁하자는 판국이에요. 그죠? 여차하면 시진핑이 너 가만히 안 놔둔대. 이래 지금 상황이에요. 왜? 섬 때문에. 자, 다오이다오라는 섬이죠. 그죠? 중국어로. 다오이다오. 그죠? 이건 발음이 안 되네. 다오이다오라는 섬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섬 때문에 지금 여차하면 일본하고 싸우자 하는데 이 중국의 대륙성 기질, 이 대륙성 기질이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그죠? 반일. 상대적 반사적 이익은 친한. 친하죠, 우리가. 친합니다. 한국, 한류 열풍. 그죠? 그래서 이 반사적 이익을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증시, 즉 실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경기 부양. 막강한 경기 부양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왜 우리 정부만 경기 부양 안 하냐고 전년도부터 예병군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최경환, 초이가 경기 부양을 했는데 담배값만 인상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오늘 담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죠? 세 번째. 코스닥이 살아와야 됩니다. 자, 환율에 영향 별로 없는 코스닥이 먼저 올라와야, 즉 이 코스닥이 올라온다는 것은 밴드 업체들, 그 다음에 하청 업체들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는 대형주의 실적과 연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 수 있다는 얘기. 그죠? 자, 이제 근거들 다 나왔어요. 자, 국부펀드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호의제에 대한 얘기들은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장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쉽게 장이 꺼질 수 없는 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칠판을 몇 번이나 지어가면서 지금 적어드렸는데, 이게 소개의 경일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올 한 해 증시 좋습니다. 내년까지도 증시 좋습니다라는 얘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얘기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은 종목 장세다.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쫓아다니라 그랬습니까? 코스피 옮겨 타고, 코스닥 옮겨 타고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옮겨 타는 거 하지 마라. 뭐? 좋은 종목군 지고 가라. 홀딩.
팔지 마라. 괜히 지금 팔면 괜히 옮겨탄 종목에서 손실 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에코플라스틱. 가만히 지고 있으니까 이제 신고가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끝. 그죠? 끝. 한방 끝. 그죠? 자, 그래서 동성제약 들고 있으니까 잘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꾹 쥐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나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3월달부터 3월달에 얘기 드렸던 코디에스, 소리바다, 오, 4자짜리네, 전부, 그죠? 레드로바, 그죠? 이런 것들도 꾹 쥐고 있으니까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물스물 좀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이라고 생각되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홀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장을 빠질 시황적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황은 내년까지는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자꾸 이동을 하라고 위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사람들마다 안전자산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위험자산으로 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이면 안전자산을 금리 인상도 할 거고 안전자산 쪽으로 또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가는 조금 빠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주가를 빠뜨릴 위험자산으로의 이동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가 되신다면 시황 전체는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업황만 잘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종목만 잘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확고한 기법. 자, 들고 있으면 올라오는 기법. 예각기법 원칙 강좌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 원칙 강좌 오늘 제 4강좌입니다. 4강좌인데, 자, 첫 번째 화두부터 던지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께 질문부터 딱 던지고 시작할게요. 오늘도 1시간 좀 또 재밌게 가보자고요. 여기서부터 1시간 가니까 지우실 줄 모르겠는데 이미 거의 지금 차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식이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대답이 애매하시죠? 자, 오르면 투기, 물리면 투자. 예. 그죠? 물리니까 투자가 된 거예요. 물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찾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야만 되는 이유, 즉 내 종목은 올라야 돼. 그 이유를 찾습니다. 네. 누구한테 참고를 하느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게시판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나 적을 법한 그런 내용에, 자, 그 말이 맞아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성장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셔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면 이걸 더 사야 되겠다라는, 즉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를 때부터는 뭘 생각하느냐? 언제 팔아야 될까? 고점이 어디일까? 고점에 매도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HTS 상에 딱 붙어가 그 종목만 째려보고 있습니다. 막 째려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 어디까지 오르겠노? 와. 그래서 째려봐갖고 그 종목이 오를 것 같으면 백날 째려보죠. 째려본다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분명하게 오를 때 이유 가지고 오릅니다. 떨어질 때 이유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다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고 있는 보조지표라든가 차트 이런 것들은 고점에 매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고점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 이후로 더 그 고점을 뚫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그 꽃봉오리 이론은 꽃봉오리가 자꾸 변형이 되죠. 그죠? 변형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죠? 닫혔다 벌렸다를 하면서 변형이 되는. 그걸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차트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 갑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심도 없이 변해요. 조금 꺾였다가 올랐다가 조금 꺾였다가 꼭 로버트 춤추듯이 이렇게 지금 차트 모양, 즉 심리적 이평선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미매가 현미경까지 들여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만 보면 요 끝선이 까딱까딱까딱까딱 거리는 게 보여요. 떨어질 때 올라갈 때가. 결국은 올라가면 요 끝선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요 끝선이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식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이 사실 투기지 무슨 또 투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대형주. 상승 쪽에도 배팅이 가능하고 하락 쪽에도 배팅이 가능하다. 이건 투기예요. 투자는 이게 상승 쪽에 배팅을 하는 게 투자고요. 이거는 위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래갖고, 위로 가는 시스템, 밑으로 가는 시스템 다 존재하는 건, 이건 파생에 의한 투기입니다. 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파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 만들어진 뭔가 파생되어진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형주가 자, 옵션이 존재하죠. 그죠? 공매도가 존재합니다. 대차 거래가 존재하죠. 그리고 주식 선물이 존재를 합니다. 이 모두, 4개 모두 다 아래쪽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투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의 장기 투자가 여기서도 답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얘기예요. 투자가 대형주의 장기 투기가 되는 겁니다. 장기 투기는 대형주는 하면 장기 투기를 했을 때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아래 위로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중소형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맞아요. 한 종목 사놓고 쭉 동성제약 쭉 에코플라스틱 쭉 이게 투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하는 것은 투자가 맞습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대형주에 투기하라.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맞고. 자, 시간이 얼마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 투기와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의 성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돈의 성질. 돈의 성질. 자, 이 돈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앵그리. 돈이 성질 내요. 그죠? 해피.
돈이 웃습니까? 요새 복사한 돈들 보면, 세종대왕이 웃고 있거나, 심사위원이 웃고 있는 재밌는 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가짜돌이고, 그죠? 돈의 성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금의 성격입니다. 1년, 기한이 있는 돈이죠. 6개월, 기한이 있는 돈이죠. 그죠? 그리고, 등록금. 꼭 필요한 돈이죠. 꼭 쓰여질 돈이죠. 그죠? 안 써도 되고 아껴야 될 돈은 아니죠. 그죠? 아껴도 되는 돈. 우유 안 먹으면 되지 뭐. 그죠? 담배 안 피면 되지 뭐. 담배값 올리다 가는데. 그죠? 이런 거 안 써도 될 돈이에요. 그죠? 자금의 성격들이 기한과 꼭 써야 될 돈과 줄여도 될 돈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만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을 거둘 것인가가 딱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먼저 파악 안 해놓고 막 투자했다가 거기다가 위험천만한 신용, 미수, 스탁론, 그죠? 이런 걸 띡 썼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요. 이자를 냅니다. 그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요. 이자 냅니다. 그죠? 안 올라. 1년이 벌써 지나버렸어. 등록금 내야 돼. 손해보고 팔자. 등록금 못 내. 그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 자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1년 뒤 아파트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구르려고 1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신용 질러가면서, 미수 질러가면서, 당론 질러가면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결국은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잃었어. 그죠? 잃어버렸어. 왜? 이 성격을 파악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종목의 선별이 됩니다. 선별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 자금의 성격 갖고 선별을 해야만 이걸 중장기로 가지고 갈 것이냐, 단기로 가지고 갈 것이냐가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청자분인데, 주식 투자를 잘 하신대요. 자기는 차트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 종목 듣고 돈 많이 지금 수익 크게 대박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갖는, 제약주 있죠. 그죠? 예. 일동제약을 상한가 갔는데, 이 일동제약을 들고 있대요. 얼마나 들고 계신데요? 100주. 예. 100주. 그래서 또 에코플라스틱 이런 거, 그 전에 동성제약도 들고 있었대요. 이것도 대박이 터졌대요. 이거 얼마나 들고 계신대요? 100주. 그죠? 돈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차트 보고 매매했습니까? 차트 보고 투자했어요. 요거 5일선 타고 올라가니까 매수. 자, MACD에서, 이 기준선에서 골든 크로스 났어요. 매수. 이래가 샀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종목을 집중했습니다. 몰빵! 어디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인 코카콜라. 세인트 코카콜라. 그죠? 성스럽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게 시세 분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요,
어린애 장난하듯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겨워서 나가시게 돼요. 수익이 크게 안 나니까. 여러분, 아무 어떤 확률도 없는, 여러분, 강원랜드나 마카오에 가보시면 슬롯 머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확률 좋은 슬롯 머신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붙냐면 자리세가 붙어요. 그래서 실컷 자리세 내고 앉으면 거기서 안 터집니다. 다른 데서 이러고 터지죠. 그죠? 이건 확률이 없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확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즉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성장성이 있으면 꺼졌다가도 스물스물 다시 기어올라옵니다. 제가 드렸던 JB 어뮤즈먼트가 그랬죠. 그죠? 많이 꺼졌었어요. 사실은. 많이 꺼졌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장 마감 후에 공시 하나가 더 떴죠. 유상증자 철회한다. 그죠? 그럼 이거 또 내일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유상증자 왜 철회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유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주들하고 나눠먹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유증한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음모론이, 컨스피러시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쪽에 관계자들이 더 밑에서 더 많이 샀을 거예요. 그래갖고 유증 딱 철회시키니까 올라오는 거고. 그죠? 이미 이 유증 철회를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차트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참 더러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켜줄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 예병군 멘토입니다. 바로 누구?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와전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계속 강조드리면서 손절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다 수익을 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장성에 제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거기서 찾으십시오. 답을 정말 거기서 꼭 찾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는데 거기서 답을 찾으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와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월요일 날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